책을 들으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채널인 홍삼 먹는 펭귄에서 26번째로 들려드릴 책은 최고는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요약본을 청취하시며 행복한 삶 영위하시길 빕니다. 이 책은 최고라 불리는 리더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기록들이다. 내가 인터뷰한 101명의 세상을 이끄는 최고의 리더들은 개인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개인을 넘어 내가 속한 조직과 사회, 그리고 인류를 위해 자신이 가진 부와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자신만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와 명예와 같은 외적 성취가 행복을 결정짓는 척도가 아닌 자기개발을 통한 개인적 성장이나 사회 환원과 같은 내적 성취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데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진정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수업 중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였다. 나는 진정성이란 자연스럽게 앞서가는 태도라고 말한다. 내가 만난 리더들 역시 그랬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모두 옳다는 자세로 조직을 권위적으로 이끌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원들과 꺼림낌 없이 소통하고 자신의 약점도 흔쾌히 드러내며 조언을 구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갖춘 리더였다. 물론 이들 중 몇몇은 치명적인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예외 없이 진정성이야말로 지금의 자신을 만든 가장 훌륭한 자질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리더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다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부와 명예와 같은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삶을 낭비하지 않았다. 리더십은 정상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길고 지루한 마라톤이다. 첫 번째 국면은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교육받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경험을 하는 시기이다. 두 번째 국면은 발휘 단계이다. 책임감 있는 자리가 주어지며 경우에 따라 경력이 끝나기도 한다. 세 번째 국면은 환원 단계로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정의한 자아 통합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자신의 주요 경력이 끝이 난다. 하지만 이 국면에서 진정한 리더들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사람들과 조직에 전파할 기회를 찾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열적인 학습을 이어간다. 열정을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 앞에 망설이지 마세요. 주어진 과제와 부딪히세요. 그것이 상처가 될지라도 나아가세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 경험으로부터 무언가 배울 것이 있을 겁니다. 당장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훗날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삶의 한 부분이며 삶은 배움의 연속이에요. 도전 속에서 얻어진 경험은 폭풍 속에서도 항해할 수 있는 배처럼 당신을 강인하게 만들 겁니다. 삶에서 쉽게 얻어지는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멜트는 이 기간 동안 외적 평판을 잃었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때 필수적인 강인함과 유연함이라는 내적 자질을 다져나갔다. 웰치의 후계자로서 훨씬 큰 도전과 마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고록 멸망 직전회에서 긴급회의나 발표를 앞두고 심각한 스트레스로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던 자신의 모습을 4번이나 묘사한다. 폴슨처럼 지독한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가진 리더는 극히 소수이다. 역사는 금융위기에서 미국을 구한 위인으로 그를 기록할 것이다.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의심해야 합니다. 그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리더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만의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트라우마는 자기 성장의 기회다. 자신을 희생자로 바라보지 말고 생존자로 바라보세요. 그런 후에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해. 자네가 그들을 좋아한다면 그들도 자네를 따를 거야. 내부 경쟁이 구역질이 날 만큼 비열했어요. 그 때문에 내가 자꾸 무기력해지고 회사에 헌신할 수 없다는 것에 짜증이 났었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나아요. 역사상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위인들은 인간적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마더 테레사,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나폴레옹 등 우리가 아는 모든 위인들은 결정적일 만큼 두드러진 약점이 있었다. 테레사 수녀는 명예욕으로 인해 독재자들이 주는 상을 거부하지 않았고 간디는 여성 차별주의자였다. 나폴레옹은 독선적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눈부신 업적을 달성했다. 지지자들은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내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리더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리더는 외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해결책이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이다.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해결책도 만들어진다. 겉으로 자신의 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지와 공감이 필요하다. 진정한 리더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며 불분명하고 어려운 시기에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성공의 시기에는 그들과 함께 축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다.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고는 무엇이 다른가 중에서